안녕하세요, 시카고의 류에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는 BMW의 플래그십 세단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 굉장히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1977년에 처음 선을 보였고요.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소비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현재까지는 7번의 풀체인지를 거쳐서 상품성과 내외관의 개선을 거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7 시리즈 중에서도 국내에 2022년에 소개가 된 740i S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출시 행사 때 저희가 직접 가서 내외관 소개는 해드렸었는데 주행을 직접 하면서 이 차의 매력이 뭔지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같이 차도 타보고 꼼꼼하게 내외관도 살펴보면서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 압도적이다, 굉장히 크다, 웅장하다, 이런 단어들이 조금 떠올랐어요. 굉장히 크죠? 전장이 5.4m 가까이 됩니다. 또 전 고도 2m 가까이 되고 휠베이스는 3m가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전면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눈에 안 띌 수가 없겠죠. 바로 이 대형 키드니 그릴입니다. 이 키드니 그릴이 이렇게 대형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왔을 때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이게 뭐야, 좀 괴상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도로에서 이 멋있는 이 키드니 그릴을 가진 BMW 차량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2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세련되고 멋지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BMW의 엠블럼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키드니 그릴을 이렇게 크롬 소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싹 감쌌습니다. 근데 이게 LED 등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LED 등이 발광을 할 때 굉장히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이 BMW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위쪽으로는 주간주행 등과 방향지시 등 역할을 하는 이 램프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스와로브스키 램프를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가까이서 봤을 때도 반짝이기도 하고, 이 아래에 이 헤드램프도 이게 웰컴 라이트처럼 시동을 껐다 켰을 때 굉장히 예쁜 조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럭셔리 세단에 이 가진 그런 장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전장이 13cm나 길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눈에 봐도 굉장히 차가 길고 좀 웅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의 길이도 길지만 이렇게 리어 램프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 라인도 굉장히 좀 높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C필러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 그냥 크다, 굉장히 넓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 옆에서만 봐도 딱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타이어는 20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블랙과 실버 투톤으로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와 측면과 마찬가지로 좀 단단하고 좀 묵직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은 4세대 후반기 모델부터 적용이 되어 온 이 가운데 크롬 라인이 없어졌고요. 대신에 이 리어 램프 쪽에 이렇게 크롬 라인을 럭셔리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렁크 도어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이 번호판도 하단으로 내려서요, 조금 더 디자인을 간결하면서도 좀 깔끔하게 그렇게 변경을 시킨 모습이고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는 총 540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형 세단인데 트렁크가 조금 길이에 못 미치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차가 이제 2열에 좀 편의 사양이 집중이 된 그런 좀 이동 수단의
그런 역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수납 공간은 뭐 아주 광활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뭐 이것저것 실어도 넓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차들이 여기 뚜껑을 달아서 이 밑에 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수납력을 좀 높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다. 뭐 골프백이 4개 이상은 실릴 것 같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외부에서는 그 전작이랑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전석에 앉자마자 이 내부 인테리어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형 세단은 조금 점잖고 중후하다라는 그런 편견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 7 시리즈에는 화려함이 그렇게 많이 좀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하단에 있는 이 인터랙션 바, 굉장히 화려하죠. 이게 그 헤드램프에도 있는 그 스와로브스키의 느낌을 이 내부에도 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져 있는 크리스탈의 느낌들, 요거는 전자식 기어 레버 손잡이라던가 요 다이얼에도 이렇게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이 차가 BMW 중에서도 이제 고가의 럭셔리 그런 플래그십 세단이다 라는 거를 타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 앞쪽에는 12.3인치의 계기판과 13.9인치의 이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7 시리즈 신형에 최초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순정 내비게이션을 잘 안 쓰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BMW 이 7 시리즈에서만큼은 마음껏 요 내장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큼지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명확하게, 그리고 또 아주 널찍널찍하게 보기 쉽게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은 요즘 차답게 물리 버튼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장치나 이런 거는 이렇게 터치 아니면은 이렇게 물리 버튼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터치를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고요. 튀어나오거나 하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한데요. 그리고 이 컵홀더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닿게끔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 뒤로는 이 무선 충전구가 이렇게 좀 한 구짜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2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강활하고 너무너무 좋은 편의 사양이 가득 담긴 2열. 제가 지금 상석이라고도 하는 이 2열의 이 오른쪽 편에 한번 앉아봤는데요. 우선은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 그냥 뭐 재지 않아도 너무너무 넓은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먹 3개, 앞에도 주먹 3개 이상은 들어가는 그런 넓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동할 때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이동해라 라는 거를 요 쿠션에서 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거 달린 거 많이 못 보셨죠? 직접 사서 달기도 하는데 이거 너무 편해요. 이렇게 편하고, 2열의 하이라이트가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입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직접 해볼게요. 이 옆에 너무 이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달린 이 스크린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시트에서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조수석이 앞으로 이렇게 좀 빠지고요. 네, 이게 다 빠지면은 이렇게 다리 부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뒷자리에 앉은 탑승자가 누워서도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발 받침대까지 이렇게 있어서 거의 누워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보통은 이런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 이제 좀 CEO들을 위한 차, 뭐 이제 좀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기사를 좀 갖추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타는 차이기도 해서 이런 기능을 좀 넣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편하고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백미가 바로 이 시어터 스크린인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볼게요. 이것도 여기에서 이 스크린에서 적용이 가능한데, 진짜 멋있죠? 이 대형 스크린이 이렇게 딱 펼쳐집니다. 이렇게 옆에 선쉐이드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뒷부분, 뒷창도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서 마치 영화관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 화면의 분할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분할해서 또 16대 9로 이렇게, 이쪽은 그냥 생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서는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OTT를 즐길 수 있는 거, 그 그래픽도 너무도 선명합니다. 거의 TV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는 OTT 외에도 뭐 USB를 연결을 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영화를 내가 직접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이제 거의 다방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어터 스크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접을게요. 이렇게 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접히면서 선쉐이드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7 시리즈는 전체 4개의 문이 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요. 그래서 운전석에는 브레이크만 누르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버튼 하나만 여기서 살짝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럭셔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차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득 담고 있어서 진짜 고급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특이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여기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팔을 올리고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이렇게 좀 탑승을 하고 이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USB 포트도 C타입에 여기 이렇게 2개,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크롬 소재로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한 점들도 독특하고요. 어쨌든 2열에 앉았을 때는 진짜 그 누구도 안 부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편의 사양이 정말 그 완벽하게 담겨 있어서 이동할 맛이 날 것 같다 라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차가 없으니까 엑셀레이터를 쭉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차가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이 우선은 들었어요. 차가 크면서도 이제 안정적인 주행감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적다라는 게 가장 먼저 이제 장점으로 이제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 자율주행 기능을 살짝 켜놓고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는데요. 옆에 차가 오거나 좀 충돌의 상황이 있으면은 경보음이 아니라 햅틱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차마다 이 햅틱 기능도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시트 쪽에 진동을 줘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7 시리즈는 이제 핸들 부분에서 이제 흔들림, 진동이 느껴지게끔 해서 이렇게 위험을 감지해 주는 거. 경보음에 갑자기 울리면 좀 거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진동이나 느끼는 걸로 경고를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이렇게 앞유리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뭐 아주 완전히 세련되다고는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담길 정보는 다 담겨서 큼지막하게 그
그 스크린 자체가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알아보기 쉽고 편한 게 제일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크린도 조금 커다랗게 보여지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야를 방해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용한데다가 이 주행감, 이 승차감이 굉장히 편하네요. 어댑티브 2열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주행 그 환경에 따라서 차량의 높낮이를 자유자재로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운전자가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2열에 있는 승차감도 당연히 이제 편안하게끔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차들을 보면 1열은 이제 운전자들은 좀 승차감이 괜찮지만 2열은 대부분 좀 엉망인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운전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2열은 이제 서브로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1열에 모든 게 좀 몰빵이 되어 있는 그런 차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7 시리즈는 CEO 차잖아요. 그래서 그 쇼퍼 드리븐, 쉽게 말해서 뒤에 탑승자들을 얼만큼 더 편하게 또 안정감 있게 모시고 가느냐가 중요한, 그게 목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열에도 그 에어 서스펜션이 이렇게 잘 작동이 돼서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차가 동급의 좀 경쟁 차종이 벤츠의 S클래스인데요. S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가속력은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이 BMW 7 시리즈는 3리터의 트윈 터보 파워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퍼포먼스는 최고 출력이 381마력, 최대 토크가 55.1kgm/m인데 S클래스보다 최대 토크가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속력이 아주 살짝은 더 좋은 걸로 나옵니다. 이 차가 이제 2열에 편의사항이 많이 몰려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이 운전하는 데도 굉장히 재미를 많이 이렇게 줬고, 또 대형 차이지만 부담 없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배려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운전자를 굉장히 배려했다고 생각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60km 이하로 달릴 때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이제 반대로 조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인 도로에서는 그냥 같은 방향으로 조향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이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 유턴을 하거나 차와 차 사이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으로 인해서 뒷바퀴가 3.5도가 이렇게 좀 틀어지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유턴을 해봤는데 정말 차가 큰 데 비해서는 이렇게 수월하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차기는 하지만 운전하기에는 큰 불편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운전자를 위한 편의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전방에 300m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 그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30개 이상의 그 센서로 이루어진 이 보조, 그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환경에서도 조금 더 쉽게 운전이 가능하고 좀 자율주행 기능이 조금 더 그 정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해요.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리모컨으로 차에 내려서 이제 파킹이 자유자재로 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이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기능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주차 기능을 외부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최대 200m까지 후진 조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자 없이도 이렇게 좀 손쉽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뭐 주차나 주차가 가능한 리모트 컨트롤 파킹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는 좀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편해지면은 진짜 이만한 또 편리한 기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또 좀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 시리즈 저와 함께 봤는데요. 이 차를 타기 전까지는 CEO들이 타는 차, 회장님의 차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뭐 편안한 주행감이라든지 편의사양 등이 더해져서 직접 운전해도 정말 괜찮은 그런 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차값이 그렇게 싸지 않기 때문에 뭐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동급 모델을 좀 이렇게 같이 알아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 7 시리즈 한번 선택지에 놓고 고민해 보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또 궁금한 모델이 있으시면 저희 영상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 노엘이가 언제든지 씩하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